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도심 전체가 박물관, 타임캡슐이라 불리는 곳, 바로 진해구의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인데요. 문화재청이 이곳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하면서 향후 문화재 보호와 가치 확산 등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분석해보죠. 패널 소개합니다. 지금껏 해당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발굴하고자 노력해온 진해 근대유산보전회 이경민 회장, 해당 지역을 포함한 진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바 있는 경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유진상 위원장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소식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진해 근대유산보전회 이끌고 계신 회장님께서 직접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소감부터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소식 듣고 어떠셨습니까? 저희 보전회가 9년 전 201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 진해에 많은 근대 건축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건축물들이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라지고 네. 부서지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주변에서 떠시는 분들이 모여서 네. 진해 건축물들을 보존해야겠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시작이 했죠. 그래서 이번에 등록문화재로서 국가 등록문화재로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저희들이 진해의 건축물들이 계속 보존되고 관리된다는 면에서 정말 저희들이 큰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원장께서도 진해 지역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해오셨고 특히나 뭐 보전의 회원이기도 하시다면서요. 네. 그래서 오늘 소식 듣고 굉장히 기쁘셨겠어요. 어떠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같은 이제 회장님과 같은 창단 멤버고 저희가 그 이전에 2009년 흑백다방을 보존하기 위해서 움직이면서부터 그간의 크고 작은 성과와 상실감이 되게 많았어요. 눈 뜨면 사라지고 뭐 이렇고 그리고 또 이제 성과라면 흑백도 보존되고 많은 이제 문화재급 건물들이 보존이 됐는데요. 사실 이번 계기로 해서 창원시가 역사 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뭐 공단, 산업 기지 이런 이미지에 이제 더 넘어서는 품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시 재생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성과인데 네.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일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규모가 보통 200에서 300억 정도 한 곳에 투입이 되는데 네. 이번 성과가 500억이기 때문에 오. 경제성 및 상징성 측면에서도 굉장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문화재가 사라지는 걸 보면서 상실감이 굉장히 있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문화재 등록이 되면 앞으로 기쁠 일만 남은 거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이번에 결정이 됐다 그래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과정을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녹록치 않은 작업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20년 문화재청 공모를 했는데 근대 역사 문화공간 재활성화 공모 사업 네. 새로운 사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두 군데가 된 거고 이게 등록되면 이제 선정되면서 이 전체 도시 일대하고 거기에 포함된 11개의 문화재를 이제 7월 이제 등록 심의를 거쳐서 네. 애고가 된 상태, 국가 등록문화재로 애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등록이 된 게 아니고요. 네.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점단위 건물 하나하나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전체를 입체적 맥락적 보존을 시도를 했다는 데서 좀 의미를 가지고 이게 2018년도에 새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되자마자 창원시가 선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거 할 때 이제 전문가가 검토, 사업계획서, 사전 협의, 주민들과 협의, 그 다음에 또 서울의 전문가가 서면 평가, 그 다음 또 현장 조사 하고 원래 없었던 또 새로운 문화재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렇게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네. 다시 제일 중요한 주민과 또 협의 아. 이래가지고 신청해서 된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생각 이상으로 복잡한 과정이고 이게 되면 이제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후에 곧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네. 이 11개 건물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심사가 통과가 되면 국가 등록문화재로 네. 등록이 되면 이 관리를 국가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재정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500억 나라에서 받은 것들은 2022년부터 문화재 보수 정비, 지역 경관 역사 회복 이런 종합 정비 계획에 수립
수립을 하게 되고 5년 동안 그리고 정비하고 수리하는데 그 예산들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상황은 등록 예고가 된 것이고 그렇죠. 앞으로 심의를 거쳐서 최종 등록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소식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공간이 문화재가 된다는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하나의 건축물이 또 문화재로 등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런 그 새로운 개념의 우리 진해 지역에 적용됐다는 면에서 아주 굉장히 생각할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네. 공간이 문화재가 됐다는 그런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람이 공간을 떠나서 생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처럼 그 역사적인 과거의 어떤 사건들, 가치 있는 사건들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의 특정 어떤 공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건과 역사적인 어떤 일들이 공간을 떠나서 네. 존속한다든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공간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뜻이고 특히 이제 진해라는 도시를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여타 그 많은 그 군산이라든지 부산 여타의 그런 문화 도시들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네. 그때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조선인들이 이미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제 들어와서 자기들이 건축물을 세우고 그 지역을 이제 점거해 갔던 경우지만은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이 1905년 그 러일 전쟁 이후 승리로 인해서 한반도 침략과 북진 전략을 위해서 네. 군사적인 목적을 완전히 전체로 네. 도시를 재건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한 거죠. 그러니까 계획된 도시였다는 그렇죠. 철저하게 말씀이신 계획된 거죠.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공간 자체가 갖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 공간이 주는 의미는 대단한 거죠. 막 그런 뜻에서 공간과 같은 그 어떤 지역 네. 를 문화재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 저는 큰 뜻을 갖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보전회 활동들이 문화재 등록을 염두에 두고 해오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성과를 거두기까지 노력을 보시면 보전회 활동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그동안 어떤 활동들 해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현재 한 40여 명의 분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네. 참여하고 진해의 역사를 발굴하고 또 저희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찾는다든지 또 이런 것 가운데 그간에 저희들이 그 진해 역사에 대한 문화에 대한 것을 이제 계속 내용들을 축적해 왔죠. 네. 예. 이제 그 컨텐츠를 저희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가지고 있고 그걸 계속 쌓아가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에서 관광과 관련된 어떠한 콘텐츠를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기꺼이 제공도 했고, 예, 그래서 꾸준하게 진해 역사를 우리가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네. 각 분야에서 많은 이제 노력들을 저희들이 이제 해가 왔다 하고 오늘 같은 이런 성과는 그런 연장선 속에서 네. 이제 일어나지 않았냐. 저희들이 많이 우리의 진해의 그런 역사 보존의 중요성을 여론화하고 네. 또 개선 인식을 또 같이 나누는 막 그런 작업들은 계속 해왔고 계속 앞으로도 이제 등록문화재 된 이후로 계속 더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엔 문화재 등록되기 전에 많은 분들과 협의를 창원시가 거쳤다 이런 말씀해 네. 주셨는데 혹시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과정에 함께 하셨나요? 이번 어떠셨습니까? 사업 신청할 때는 저는 역할한 게 없고요. 네. 제가 이제 그간에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그 보존 시민 운동이라든지 네. 창원시의 그 성과들을 쭉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2009년도에 흑백다방을 보존하자는 시민들이 모여서 뭔가 이제 보존회를 결성해서 유산 살리기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전 2010년도에 프랑스의 개공 교수로 잠깐 나가서 도시재생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신문 지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유일하게 남은 삼광 청주 공장이 이제 철거된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다시 귀국해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보존회하고 우리 마산 창원 진해 보존회를 창설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다시 마산 보존회 또 창설하고 차례대로 그래서 매달 만나서 활용 방안들 그 다음에 새로운 유적들 그 지역 주민들과 발굴하고 상의하고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고요. 네. 그리고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군악마을 역사관이라는 것을 창원시에서 그 충무동 한가운데다가 해서 지역 역사를 이렇게 전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이제 이혜련 이옥선 의원과 함께 창원시 근대건조물 조례 초안을 이제 제가 함께 만들었었고 네. 2014년 15년에는 창원시 근대건조물 전수조사, 경상남도 근대건조물 전수조사를 했고 같은 시기에 제가 한 1년 동안 지역 방송에서 근대 건축 유산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시리즈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결국 2019년 말인가요? 흑백다방을 유택역 미술관으로 보존 개관하는 이제 성과를 이뤘고 그 이후에 충무동 전체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또 선정이 됐어요. 그 즈음에. 네.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흑백다방은 아셔도 이곳을 잘 모르실 텐데 보태가라는 근대 의료기관을 예쁘게 꾸며서 주민들 그 센터로 지금 재탄생시켜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은 말씀해주신 이런 활동들이 쌓여서 오늘 그 등록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활동하셨다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앞으로인데요. 진해 근대역사 문화공간이 국가등록 문화재가 되면 물론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창원시에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선 제일 큰 의미는 그 도시의 품격이 높아진다고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어요. 그동안 저희 좀 먹고 살만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품격이 높아진다는 소리는 지나가는 사람이 저 집을 보고 야 저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차 한 잔 마셔보고 싶다.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다. 네. 그런 그런 차림과 집과 공간을 누군가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한다는 게 행복한 일이잖아요. 창원이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됐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자연스럽게 덤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걸 쫓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주변에 이런 사례를 보면 아주 그 미치는 영향력을 이제 간단히 파악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대구. 네. 대구가 한 20년에 걸쳐서 저희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이 발로 뛰고 발굴하고 지도를 만들고 네. 지금 이제 대구에는 근대로라는 근대로 로가 그쪽으로 간다는 뜻도 있고 길 로자도 되는데 브랜드 잘 만들었죠. 거기에 이제 5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점점 발전해서 지금은 음악 지도, 네. 문학 지도, 그다음 뭐 미술 지도, 뭐 이렇게 건축 지도 다양하게 굉장히 지금 풍요로워지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더 오게 되는 거죠. 지금 네. 가면 북적북적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몇 년 전에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천, 포항, 군산 이런 것들 사례를 보면 이 도시 재생 그리고 문화재급 역사를 보존하는 이런 행위들이 네. 도시의 품격을 놓치고 얼마나 큰 경제적 부가가치를 이루는지 아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어쨌든 최종 등록이 되면 문화재청과 창원시가 본격적인 보전과 정비에 나설 테고 또 이 가치를 알리는 일도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창원시가 이것에 핵심을 두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그 활성화를 위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여러 가지 작업이 있을 수 있겠다 저는 보아집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핵심적으로 네. 노력했으면 하는 것은 그 진해 근대 문화에 대해 역사 문화에 대한 좀 전체적인 그림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진해 근대 문화가 어떠한 그 의미와 가치를 줄 수 있을까라는 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첫째 말씀드리면은 하나 역사적인 면에서 조금 이해가 우리가 필요하다. 그 진해가 탄생된 것은 그 러일 전쟁이라는 거는 아주 그 당시에 세계사적인 대단한 그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런 배경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유럽형의 근대 도시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 도시 건설 과정에 대한 그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반 시설 도로를 만든다든지 상하수도 만든다든지 뭐 그런 작업들이 수택이 많은데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설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해 도시가 갖는 그 뭐랍니까 미적인 아름다움. 네. 도시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유럽행의 그 근대 방사선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의 그 아름다움을 좀 분석하고 네. 찾고 이렇게 한 건물만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체적으로 예술적인 좀 그런 접근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막 그런 등등으로 네. 좀 전체적인 그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활용시키느냐는 네. 방안을 좀 해보면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뭐 전체적으로 봐야 예, 한다고 예. 말씀해 주셨지만 한 가지 예.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일부에서는 겉에서 보면 굉장한 보전 가치가 있지만 내부에서 보면 좀 그렇죠. 실망스럽다라는 예.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혹시 예.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건축물 내부의 어떤 실증 복원 가능할까요? 그렇게 가야 안 되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100년 이상 넘은 그 건물들을 하나의 그 개인의 사유지로서 이제 사용을 해왔죠. 네. 그 개인이 사용할 때는 뭐 어떤 문화재 보존에 대한 개념은 없고 하나의 생존을 위한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했기 때문에 네. 우리 그 시민들 가운데 그 소유자분들이 그 공간을 그렇게 그냥 유지해 왔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게 문화재로 등록이 된다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내부까지 그렇게 이제 소위 그 다시 살려내는 네. 그게 이제 복원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 중요하죠. 예. 그렇군요. 특히나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근대 역사 문화 공간에 있는 건축물 중에 일부가 또 따로 등록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판단인데 복원을 혹시 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역사성을 해치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회장님이나 위원장님 같은 어떤 분들 전문가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모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복원하는 것은 이게 어렵지 않아요. 문화재청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하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관련 전문가들 통해서 진행하는 것 플러스 알파가 중요한데 놓쳐서는 네. 안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지어진 건물들이 도면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되느냐? 결국엔 지역민들 건축주의 기억을 소환해서 창의적인 복원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여기 우물이 있었어. 예전에 네. 이 보가 교체가 됐는데 원래 보는 이렇게 휘어진 자연나무를 그대로 썼어 하는 이야기들을 채록하고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다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복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창의적인 복원은 또 특별한 스토리를 양산을 시키기 때문에 관광 상품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용역을 맡겨서 전문 복원 업체한테 딱 맡기는 게 아니라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아까 그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오랫동안 식당을 거기서 해왔으면 특별한 용도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식당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게 문화재로서 보존하는 건데 우리가 무슨 전시장을 만들려고 한다거나 일부러 이렇게 조금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민의 삶이 연속성이 이제 파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해왔던 시민들의 삶을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은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시니어 네. 클럽이라든지 시민들 문화 해설사 양산도 많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 프로그램에 건물을 복원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게 건물에 담길 프로그램을 복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행정과 주민이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G 헬로비전